매일 밤 막걸리 한 잔으로 83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계셨나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혈관 나이가 60대네요. 장내 유익균 수치도 30대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노년층의 건강을 지킨 막걸리 섭취에 숨겨진 비밀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1만 2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한용석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이 영상 2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막걸리 섭취 방법만 바꿔도 장 건강이 40% 개선되고 면역력은 3배 향상되며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노년 맞춤형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김정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8개월 만에 변비약을 끊었고 81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1년 만에 우울증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한 100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해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알려드릴 건강 비법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이 한 잔의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약 1억 마리,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양소 가득한 막걸리가 왜 때로는 건강이 적이 될까요? 지난 35년간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막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막걸리 섭취 방법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어느 날 77세의 이연철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확 올라가셨대요.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건강에 좋다고 매일 밤 막걸리 3잔씩 드신다는 거예요. TV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충격적이죠?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실천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막걸리는 정말 나쁜 음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천년의 지혜가 담긴 발효 음료예요. 다만 우리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막걸리는 술이니까 절대 마시지 말아라고 하셨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건 일부만 맞는 말이에요. 적당한 막걸리는 오히려 장 건강과 면역력에 놀라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3세 김수영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특별한 방법으로 막걸리를 드신대요. 딱 한 잔만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신다고 해요. 이렇게 25년을 하셨더니 83세인데도 장 건강이 4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막걸리는 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 정도의 막걸리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유익균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알코올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25년 동안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쓰리기 시작했대요. 검사를 해보니 위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할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예전에는 막걸리를 밥과 함께 드셨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은 빈속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위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아니,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음료가 우리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 그렇죠. 그동안 제가 깨달은 건 젊었을 때는 무엇을 마셔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수록 마시는 것 하나가 우리 몸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발효 음료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데 막걸리는 그 최고의 선택 중 하나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막걸리 섭취의 황금 법칙과 가장 건강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막걸리는 발효의 보물창고예요. 유산균,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까지. 가격도 착하고 구하기도 쉬우니 금상첨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0대엔 막걸리 한 병을 벌컥벌컥 마셔도 끄떡없었지만 60대엔 그게 마치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 뛰는 격이 될 수 있어요. 35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막걸리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잘 마시면 슈퍼 발효 음료, 잘못 마시면 부담 덩어리. 제 환자 박종철 어르신은 매일 저녁 막걸리 2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몇 달 뒤 속쓰림과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든 위장은 저녁에 알코올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녁에 막걸리를 드시기 전 든든한 식사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보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막걸리 마시기 전 밥 한 공기나 삶은 감자 몇 조각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준비해 줄 거예요. 특히 따뜻한 국물은 위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한답니다. 찬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위장이 더 수축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줄어들어서 작은 양의 알코올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저녁 음주 실수를 파헤쳐 볼게요. 맛있게 마신 막걸리 후에 뭘 드시나요? 물, 커피, 과일. 이 조합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위장에겐 불청객이에요. 막걸리 직후 찬물을 마시면 위장 온도가 떨어져 소화가 느려져요. 커피도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과일의 산성 성분도 막걸리 직후에는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황현옥 할머니는 매일 저녁 막걸리와 함께 사과를 드셨는데 계속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호소하셨어요. 할머니께 막걸리 드시고 1시간 뒤에 과일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2달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막걸리 마시고 최소 1시간 뒤에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저녁에 막걸리와 함께 드시기 좋은 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에요. 둘 다 소화를 도와주면서 탈수도 방지해 준답니다. 이제 막걸리 마시는 방법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차가운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거나 뜨겁게 끓인 막걸리. 사실 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막걸리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장이 수축해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너무 뜨겁게 데우면 유익한 유산균이 죽어버리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막걸리는 실온에서 조금 차가운 정도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지 10분에서 15분 후가 적당해요. 유산균도 살아있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어요. 김할아버지는 85세인데도 건강하세요.
비결은 매일 저녁 막걸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실온에 조금 두었다가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잔을 30분에 걸쳐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할아버지의 장내 유익균 수치는 40대처럼 우수했답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막걸리는 더욱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환자 중 한 분은 당뇨가 있는데 매일 저녁 막걸리를 드셨더니 1년 뒤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주 2-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막걸리 대신 무알코올 발효 음료를 고려해 보세요. 유산균 음료나 캐피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유익균은 섭취하면서 간의 부담은 덜 가죠. 최할아버지는 간경화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막걸리 반 잔만 드시고 나머지는 유산균 음료로 대체하시니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이제 나이별 막걸리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50대는 하루에 막걸리 한 잔은 문제 없어요. 단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높다면 주 3-4회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60대는 막걸리를 하루 반 잔에서 한 잔으로 제한하고 저녁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빈속엔 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70대, 80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져요. 실온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반 잔이 적당합니다. 우리 마을 할머니는 92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막걸리 반 잔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따뜻한 밥과 함께 30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며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장 건강도 좋고 면역력도 뛰어나시대요. 이웃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막걸리 죽을 만들어 드신대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막걸리 한 큰술 넣고 살짝만 끓여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막걸리 유익한 성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 막걸리 마실 때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세요. 두부, 계란찜, 생선구이 같은 것들이 좋아요. 특히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막걸리 색깔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까? 뽀얀 막걸리가 누런 막걸리보다 좋을 것 같죠? 실은 큰 차이 없어요. 색깔은 제조 방법에 따라 달라질 뿐 영양가와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막걸리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둘째, 막걸리 후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셋째, 막걸리는 실온에서 천천히 드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자, 오늘의 핵심은요. 막걸리는 나쁜 음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섬세한 보살핌을 원해요. 식사와 함께 음료 타이밍, 천천히 마시기,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막걸리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마시는 막걸리 같은 음료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9세 박상혁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변비약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녁에 소주 대신 막걸리 반 잔으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안주를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음미하며 드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실행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5년 전부터 시작한 막걸리 실험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평생 소주만 마시다가 막걸리로 바꿨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오히려 부드러운 맛이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저녁에 막걸리 마시기 전에 든든한 식사하기. 막걸리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기. 막걸리 마시고 바로 찬 음료 마시지 않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3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사람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첫째, 식사와 함께 마시기. 막걸리 마시기 전에 밥이나 죽같이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보호해 주세요. 둘째, 음료 타이밍 지키기. 막걸리 마시고 나서 찬물, 커피, 과일 같은 것들은 1시간 정도 후에 드세요. 셋째,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기. 막걸리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 조절하기. 50대는 하루 한 잔, 60대 이상은 하루 반 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이런 원칙은 막걸리뿐만 아니라 다른 알코올 음료에도 적용되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간과 위장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급하게 마시고 빈속에 마시고 과음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몸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집이에요. 그 집이 오래 튼튼하길 바란다면 매일 조금씩 관리해야 해요. 막걸리 같은 일상적인 음료를 어떻게 마시느냐도 그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특히 요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과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막걸리 반 잔만 음미하며 드셔도 마음의 위로와 건강상의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텐데요. 혼자 살더라도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 지인의 어머니는 88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매주 토요일 저녁을 특별하게 만드세요. 어머니의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막걸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시면서 막걸리 반 잔을 천천히 드신대요. 두부조림이나 계란찜과 함께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일주일의 작은 기대가 된다고 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막걸리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막걸리는 서민 음료니까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통 발효의 지혜가 담긴 건강 음료라고 가르치죠.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바로 적당히 알맞게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발효 음료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쁘다는 술도 아주 가끔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요.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3잔씩 매일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반 잔씩 제대로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음주 속도였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천천히 음미하며 드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 10분 정도 대화하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안주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알코올 분해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과음을 막을 수 있어요. 막걸리 한 잔을 맛있게 마시려면 천천히 드셔보세요. 발효의 깊은 맛과 은은한 단맛을 음미하면서요. 음주가 단순히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이제 막걸리의 다른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산균이 풍부한 막걸리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드는 장내 불균형이 큰 문제인데 막걸리 한 잔만 마셔도 살아있는 유산균을 1억 마리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유산균을 섭취하면 밤사이 장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이건 신경 건강에 좋아요.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 개선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82세 이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매주 금요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드시는데 기억력이 아직도 또렷하다고 자랑하십니다. 막걸리에는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 있어요. 이건 근육 유지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큰 문제인데 막걸리의 아미노산이 근육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답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마시면 살이 찔까 걱정되시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막걸리 섭취는 오히려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들이 소화를 돕고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막걸리와 함께 먹는 안주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막걸리와 함께 기름진 전이나 치킨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하지만 두부, 계란찜, 나물 같은 건강한 안주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엔 다양한 막걸리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하게 즐기면 질리지도 않고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막걸리 달걀탕이에요. 막걸리에 달걀을 풀어넣고 살짝 끓인 거예요. 알코올은 날아가고 영양은 그대로. 특히 소화가 약한 어르신들께 좋아요. 두 번째는 막걸리 동치미예요.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막걸리 한 큰술 넣는 거예요. 여름에 특히 시원하고 유산균도 더 풍부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하는 막걸리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에 막걸리를 조금 넣고 걸쭉하게 만든 거예요. 영양도 풍부하고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막걸리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기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1세 한할머니는 TV에서 막걸리는 술이니까 절대 마시지 말라는 옛날 건강 정보를 듣고 30년 동안 막걸리를 한 방울도 안 드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해 보니 심각한 장내 유익균 부족과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기회를 놓친 거죠. 이처럼 건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연구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 몸이 어떤 음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나만의 맞춤 건강법을 찾아가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막걸리를 즐겁게 드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불안해지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막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걸리를 마시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셨다면 그냥 계속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막걸리 섭취에 대한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사와 함께 마시기. 둘째, 음료 타이밍 지키기. 셋째,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기.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 조절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막걸리 모든 유익한 성분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건강한 100세를 누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보통 의사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마시지 마세요는 금지 사항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맛있게 마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마시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저녁 막걸리 마시기 전에 든든한 식사하고 막걸리는 천천히 음미하며 적당한 양만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습관이 행복한 노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약보다 강한 것은 매일의 식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만 식습관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처방해 드린 막걸리 섭취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막걸리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